5월 3일 비트코인 시황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 수익적인 부분 다 익절을 완료를 했고, 어제 진입했던 타점과 익절 가격 딱 말씀드렸던 부분만 딱 정확하게 찍고 고점에서 찍고 내려온 모습이죠. 아깝게 여기서 익절을 전량을 다 하긴 했는데, 어, 이렇게 좀 홀딩을 1차 익절을 하고 나머지 거를 홀딩을 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어, 제 시황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이제 알 수 있으실 건데, 사실 어제 여기서 정량 익절을 다 한 게 보시면은 이평선을 뚫고 재차 내릴 때 여기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터치를 해버려서 이미 다시 올렸던 만큼 다시 내리는 모션을 줬죠. 근데 재차 올리고 아래 꼬리 달면서 지지해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렴해서 그림을 드린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뭐 캔들이 진입을 바로 뚫고 올라갈 때 진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재차 내려왔다가 상승을 보여줄 때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추세선 라인에 얘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캔들이 한 번에 이렇게 뚫어주고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방향성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뚫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야 이제 재차 내려온다고 해도 손절가만 터치를 안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 뭐 이제 끌고 갔으면은 좀 더 먹었을 건데, 이거 아쉬워도 여기서 위험성이 좀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재차 장기 평선을 맞고 다시 재차 떨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었어 가지고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터치를 하고 정확하게 제가 매물대 라인 잡았던 라인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고, 그리고 재차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장기 평선에서 이쪽 부근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나 봐요. 지지를 하다가 지금 내린 모습인데, 얘가 지금 장기 평선을 또 뚫려고 하니까 보시면은 또 뚫려고 하고 있죠. 얘도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캔들이 뚫었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캔들이 들어왔다가 장기 평선 부근에서 다시 캔들이 바뀌는데 음봉이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 잡는 거죠. 잡고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1차 익절가에서도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를 잡아 놓으면 캔들이 어느 쪽에서 멈추거나 어느 쪽에서 저항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사용을 하시죠. 진입해 볼 만한, 짧게 짧게 진입해 볼 만한 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수렴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서 롱을 다시 잡아서 여기까지 다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수렴 그림이 이렇게 M자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입을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는 좀 단타는 추천을 드리지를 않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포지션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수렴하는 그림을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손절이 나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게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뭐 진입했다가 단타 진입했다가 여기서 요만큼 먹고 다시 또 진입했는데 거기선 손절 나가고 또 진입했다가 손절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시드가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타를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시황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 시황은 아직 그림이 나온 거는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음,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 곧 이평선이 다 만나겠네요. 그쵸? 이평선이 이쪽 부근에서 계속 수렴을 해주겠네요. 오늘 FOMC 발표 있잖아요. 그 발표도 사실 경제 메타를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
경제 메타를 크게 신경을 쓴다는 거는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은 저희 같이 좀 길게 보는 스윙 매매나 뭐 이런 매매 쪽은 경제 메타를 굳이 좀 신경을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포지션을 안 잡으면 안 잡았지. 왜냐면 어차피 흔들어봐야 1000불, 2000불 안에서 흔들 건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일단 내리 꽂고 올라가던가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런 경제 발표가 있는 날도 어차피 차트 수렴하는 부분에서 그림이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고 나서 그게 수렴대로 가는 방향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일단 발표 자체가 한번 뭐 크게 나온다고 하면 뭐 금리가 오르던가 아니면 예상치를 상회했다든가 하회했다든가 이러면 어떠한 캔들의 방향성은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또 크게 오래 가지는 않다.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뭐 금리가 떨어진다 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뭐 시장의 악재다 해서 이건 뭐 계속 풀숏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이제 개미 같은 사람들은 굳이 왜 세력들이 그런 정답지를 알려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뭐든 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게 대부분이 잘 맞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 그런 게 조금 잘 맞았어요. 왜냐면 시장 악재가 계속 터지지만 악재가 터진다고 해도 비트는 제 갈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오르냐? 이게 왜 오를까? 뭐 호재거리도 없는데 왜 오르는 걸까? 뭐 악재 해소를 위해서 오르는 걸까?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지금 최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최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최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얘네도 올라가다가 쭉 내리고 그리고 이 캔들 모양도 봐도 이 종가, 이 종가, 이 종가 이런 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나오면은 위로 가는 양봉 뜰 수도 있다고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캔들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만큼 올렸다 내렸다 이 흔든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캔들이랑 이평선을 좀 보시게 되면 좀 그런 쪽을 많이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얘가 더 내리지도 못하고 꼬리가 이 부분에 있는데 이 꼬리가 지금 장기 평선 저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이 반토막 안에서 이 올린 만큼의 반 정도가 아마 비트의 특징이거든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내린 만큼이잖아요. 그럼 지금 딱 반 정도에 걸리잖아요. 이 반 정도 라인에서 위아래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거를 이평선을 보고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평선 보고 여기서는 롱을 가고 여기서는 숏을 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개인적인 많이 노하우인데 차트를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눈에 보이는 뭐 수렴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캔들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이평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이실 거거든요. 자, 일봉은 지금 현 상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MACD도 아래쪽으로 흘러주고 있죠. 근데 MACD가 이 선이 이 캔들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거래량이 있는 이 캔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많이 내려가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 이 부근에서 다시 재차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RSI 선도 보면은 약간 뭔가 스무스하게 내려가죠. 그러면 하락세가 지속이 되지만 반등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RSI가 이 추세선도 그려보고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다시 과매수권으로 향할 때 그때가 이제 반등세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석해 볼 만한 거는 RSI가 일봉 차트는 되게 좀 천천히 흐르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흐르다가 이 장기 평선이 따라오는 시점에서 반등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때때로 계속 바뀌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좀 시나리오를 짜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장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갔을 때의 수익률은 엄청 커지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딱 그 전형적인 하락세의 캔들 모양이 거의 나오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장대 음봉이 뜨고 긴 음봉이 뜨고 이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여기를 못 넘으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좀 긴 또 음봉이 나오는 그런 하락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이 두 번째가 여기 넘어주고 쭉쭉 올라가서 캔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터치를 해준다면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캔들도 여러 가지로 좀 보시면서 캔들의 모양이나 캔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다 지금 타점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딱히 진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차트를 보고 있다가 뭔가의 그림이 나왔을 때 진입해 볼 만하다. 어제도 이 수렴의 모양 그려줄 때 제가 이쯤 모양이 나왔을 때 잡혔을 때 이제 방향성을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도 이 수렴의 모양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진입해서 여기까지 지금 익절을 했죠. 처음에 5월달 이제 5월 1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28.4K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27.6K까지 먹었으니까 거의 4, 5주 거의 한 800불 먹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렴할 때 이 수렴할 때 기다렸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것만 해도 여기 추세선 이타 281이 281에서 2840이니까 300불 먹었고 더 가서 여기까지 만약에 갔다고 하면은 281에서 먹은 거니까 500불 정도 또 먹을 수 있던 그런 타점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제 한번 오늘 엊그제 한번 어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전량 다 먹었다고 하면 복리적인 수익으로 내가 엄청 시드가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포지션 두 번 잡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손절을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간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만 맞춰도 좀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이익권에서 나올 수가 있고 재차 캔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손절을 그대로 여기다가 두는 게 아니라 1차 익절을 했으면 1차 익절가 중간값 정도에다가 내가 손절가를 요쪽으로 옮기게 되면 캔들이 재차 내려온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나오는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손절이 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좀 좋았을 뻔하긴 했는데 앞일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보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나간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내가 포지션이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 이제 차트가 지금 그림이 다 나와 있는 모양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와 있는 차트의 해석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방향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예상되는 내 시나리오대로 가주는지 그게 안 가주는지 거기서 리스크 관리가 갈리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좀 비트 방향성을 좀 만들어 봤는데
자, 비트를 좀 크게 볼게요. 4시간 봉으로 해서 좀 크게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그림이 큰 모양으로 나오죠. 경로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 저번 저점이 19K 부근인데 이 19K가 아니라 내리면은 22K에서 23K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재차 반등이 온다고 하면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반등이 오겠죠. 그게 거의 마지막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내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또 23K나 24K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세 모양을 보여준다 하면 그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한 7월달, 8월 정도, 7, 8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미 하락세가 뭐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상승세가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거라, 좀 수익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잡고 박스권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숏을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또 그림을 작게 시나리오를 또 쓴다 하면 지금의 수렴 모습은 이런 모양새가 거의 이상적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매물대가 어제 오르지가 않고 매물대가 여기서 머물다가 내려갔으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거의 뭐 또 비슷하게 나왔을 거고, 그런 식으로 저도 계속 캔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보고 방향성을 맞춰보고 뭔가의 모양이 수렴을 한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단톡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가 거의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아래에서 수렴하다가 쭉 올라왔어요. 그죠? 쭉 올라와서 한번 눌리고 한번 이렇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주나 했었죠. 여기서도 여기서 수렴해가지고 쭉 올리고 한번 눌러주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눌려서 반동을 이렇게 재차 줬죠. 지금도 어때요? 눌려서 이렇게 재차 반동을 준 모양새죠. 이렇게 해서 좀 보신다고 하면 만약에 이 부분이랑 지금 이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저처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숏을 가져가 볼 만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는 좀 공감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랑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 이 부분에서는 숏이 바닥권이 여기에요. 그죠? 이 저점이 그전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전 저점을 갱신을 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여기서 저점이 이전 저점이 여기지만 갱신을 해도 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익절가를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1차 익절을 했겠지만 여기가 최종 익절을 된 자리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차 익절이 되고 여기가 최고 익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고 하면 매물대 다음 매물대가 이 부근이 될 수가 있고 이 부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23K까지 내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뚫려 매물대가 해소가 돼 버리면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고 가져가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수렴의 그림을 뭔가 만들어 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이렇게 쭉 떨어져 줄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떨어질지 여기서 올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림이 나왔을 때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아니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숏을 끌고 가보든지 이런 식으로
급한 거 아니니까 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급한 게 아니니까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진입 타점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또 진입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고 한다 하면 제가 또 그거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익절로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회는 또 오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 가족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그 링크 있으시니까요.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